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국사의 옥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대분열의 시기 그러면 위진 남북조 시대를 꼽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는 약 400년 정도 분열의 시기를 겪었는데요. 양자강이나 회하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남쪽에 있는 정권은 주로 한족들의 정권이었고요. 북쪽에 있는 정권들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민족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충로족이나 선비족 같은 사람들이 세운 정권이었죠. 그 중에 상당히 유명하고 북쪽을 통일했던 왕조가 북이왕조입니다. 이 북이왕조에 최호라는 명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역사 속에서 유명한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국사의 옥의 바로 주인공입니다. 국사의 옥이란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북위의 태무제가 선비족의 역사와 그 선비족이 어떻게 북위를 세웠고 북쪽을 통일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자기 후대에게 남기려고 국사 편찬을 명령했습니다. 그 당시 사도로 있던 최호가 약 150명의 학자들을 거느리고 10여 년에 걸쳐서 북위에 관한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술한 내용 중에서 이 선비족들에게 거슬리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비족들이 밖에 드러내기 싫은 선비족들만의 치부가 있었는데 역사가의 입장에서 정론을 주장했던 최호는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책으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최호가 그 당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호를 따르는 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인 중에 좀 아첨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돌비석에 세워서 영원히 남기자. 그렇게 해서 북위의 수도의 저작거리에다가 돌비석을 쭉 세워서 거기에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나가서 최호는 굉장히 박학다식했기 때문에 오경을 주석했습니다. 최호는 또 특히 주역에 대해서 상당히 일가견이 있던 사람인데요. 어쨌건 그 제자들이 오경을 비문에다 다시 새겨서 최호가 거기에 주석한 것까지 같이 기록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선비족들이 그 돌비석을 보는 순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숨기고자 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최호가 모시고 있던 황제, 최호가 사실 40살부터 70살까지 같이 활약을 했던 태무제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태무제가 부끄럽게 여겼던 이야기까지 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역사가로서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선비족의 귀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에게 최호를 처형해달라. 태무제도 그 기록을 쭉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 조상들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도 이상한 이야기를 썼다고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호를 비롯한 150명 모든 지필자와 150명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무제의 태자가 나서서 간언을 합니다. 이것을 전체 명령을 내리고 집필했던 사람은 최호니까 최호만 죽이시면 됩니다. 그 애매한 밑에 학자들까지 죽이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히 간언을 해서 결국은 태무제가 최호만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호만 죽인 게 아니라 최호의 처가 그리고 그 아들들의 처가까지 해서 모든 가문을 전부 죽였습니다. 중국 역사 속에서는 구족을 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최호가 속했던 가문이 청하 최씨인데 청하 최씨는 그 당시에 대명문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처가인 태원 곽씨, 범양 노씨, 하동 유씨는 한족으로서 북방 정권에서 엄청난 가문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일족을 전부 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호는 형장에 끌려갔을 때에 화가 난 선비족들이 몰려와서 최호의 얼굴에다가
오줌을 누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명을 당했는데요. 태무제는 최후를 죽이고 나서 후회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에 후세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후를 왜 그렇게 태무제가 본인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였을까? 실제로 태무제는 신하들 앞에서 최후를 추켜 세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후는 키가 작고 말라서 칼 하나 들을 수 없는 그런 선비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전략으로 우리가 북연을 멸망시키고 북량을 멸망시키고 호화를 멸망시키고 우리의 강력한 위협이 됐던 유연을 쳐부수는데 최후의 모든 전략이 통했다. 그 당시에 너희들은 전부 반대했지만 최후가 세운 전략으로 내가 전부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최후는 칼 한 자루 들 수 없는 약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참혹하게 죽였을까요? 이게 역사 속에서 의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최후의 죽음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한족들을 멸족시켰던 데에 대해서 원인으로 내세운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최후가 태무제를 부추겨서 그 당시에 북위에서 유행했던 불교를 멸절시켰습니다.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최후가 그걸 조사하면서 절에 무기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절과 이 승려들이 반란에 가담했다. 이렇게 제목을 씌워서 그 당시에 있던 절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승려들도 환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예 불교를 못 믿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삼무일종, 즉 불교에 닥쳤던 4대 재난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북위의 태무제 때 일어나는데 태무제는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악감정이 없었습니다. 실제 태무제의 태자도 불교 신자였고 선비족의 수많은 귀족들도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최후는 유교학자인데다가 또 하나는 도교의 심취해 있던 사람이라 불교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아서 불교를 멸절시킨 것인데 바로 이 불가 쪽에서 기회를 보다가 최후를 공격한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국사 기록을 빌미로 삼아서 최후는 물론 최후 편에 들었던 한족의 대가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최후가 본인 스스로를 유방을 도와서 서한을 건립했던 그 유명한 재상 장량과 본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공개적으로 내가 서한의 장량과 같다 이럴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오만한 것이죠. 그 당시에 보면 최후가 그럴만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태무제의 입을 빌어서 얘기했듯이 북연, 북량 그리고 호화를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이 최후의 전략이 백발백중했고요. 또 남쪽에 그 당시에 있었던 정권인 동진 그리고 동진이 멸망하고 세워진 유송 정권과의 싸움에서도 최후의 전략이 전부 다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세우는 전략마다 전부 성공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장자방, 즉 본인이 장량이라고 스스로 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만한 일이죠. 그리고 선비족, 귀족들이 사실 학문의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유학 경전이나 도교 경전이나 또 음양 오행에도 뛰어났던 최후는 선비족 귀족들을 굉장히 깔보았습니다. 그게 태도에서도 드러났기 때문에 선비족들이 계속 앙심을 품고 있었죠. 언젠가는 가만두지 않겠다. 너 언젠가 한번 걸려봐라. 이러고 있었는데 그 국사 기록을 통해서 이제 빌미를 잡게 됐다. 그래서 최후를 비롯한 선비족 귀족들 눈에 가시였던 한족의 명문 가문들을 한꺼번에 다 없앤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족 간의 싸움이었다. 즉 북위 정권을 구성하고 있었던 민족이 크게 보면 한족과 선비족이었는데 주로 한족들이 최후의 힘을 빌어서 고위직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비족들도 고위직이 있긴 했지만 힘을 쓰지 못했었죠. 주로 무장들만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족들에게 서름을 받던 또는 경시되던 이런 선비족들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최후의 국사 사건을 빌미로 해서 한족을 멸절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인으로 국사의 옥에 대한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도 세 번째일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비족의 황제에다가 선비족 귀족들이 사실은 그 사회 중심 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위직에는 한족들이 주로 올라가 있었고 그것도 전부 최후와 관련된 명문 가문들의 자제였기 때문에 선비족들을 좀 깔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 그것이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최후는 70살의 형장에 끌려나가서 죽는데요. 그가 28살이라는 젊은 나이 때부터 중앙정계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사실은 고위직에 있으면서 북위 정권의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무제 입장에서도 아마도 최호가 자기를 도와줘서 북위가 북쪽을 통일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줬지만 한편으로는 위협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호의 권력이 너무 컸었죠. 그래서 국사의 내용을 빌미로 삼아서 이 태무제 역시 최호를 제거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호 그러면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명제상으로 꼽히는 왕맹과 더불어서 북쪽에 위치했던 이민족 정권에서 두 번째로 꼽히는 명제상입니다. 그러나 왕맹은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지 않았지만 최호는 70살까지 살면서 있는 대로 권력을 누리다가 보니까 결국 미움을 사게 됐고 그래서 죽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국사 기록 때문에, 즉 역사 편찬의 기록 때문에 자기 가문뿐만 아니라 관련됐던 4대 가문이 전부 멸망을 당하는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던 국사의 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